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콩팥 기능하고도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6살 된 여자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가 아주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키도 작고 몸도 마르고 먹는 거 싫어하고.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영리해서 책 보는 거는 정말 좋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가 고만 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영리하고 또 컴퓨터 잘하고 이러는 아이인데 이렇게 안경을 딱 쓰고 왔어요. 이 아이가 또 이제 긴장하면은 눈을 막 깜빡깜빡거리는 이제 그거 뭐라고 하죠? 틱. 예, 틱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되게 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예민한 아이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불안하거나 긴장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눈을 유난히 깜빡거리고 뭐 어떤 아이들은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로 이제 눈 깜빡거리는 게 제일 많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눈 깜빡깜빡거리고 그다음에 또 물건이 이렇게 한 2개로 보인대요. 난시 증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한다고 보완경을 쓰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제가 어떻게 봤냐면 얘는 선천 기능이 허하고 간 기능이 이제 좀 피곤한가 보다 해서 그거를 보완해 주는 약을 써줬어요. 그랬더니 차츰 이제 눈도 굉장히 좋아지고 틱 증상도 좋아지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애가 밥을 잘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키도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는 어떤 한 가지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 원인은 얘가 이제 스트레스 많고 선천 기운이 허한 게 원인이죠. 그 결과물로 눈 깜빡거리고 틱 증상, 물건이 2-3개로 보이는 이제 난시 증상, 키가 안 크고 안 먹고 이런 것들은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조절해 주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에는 이것의 그 원인이 시작이 어딘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진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또 그 비문증도 얘기 드렸는데 안구건조증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구건조증도 상당히 불편한 증상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 뭐 겪어보신 분 계세요? 네. 이쪽에서 네 하시네요. 이제 눈이 뻑뻑하면서 충혈도 잘 되고 아프고 이러잖아요.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예, 안과에 가면 이제 눈물샘을 그렇죠. 인공 눈물 넣어주거나 또는 이제 눈물샘을 뚫어주거나.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눈물샘 뚫어줘도 조금 있으면 또 막혀요. 또 인공 눈물은 일시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한약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과로를 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구나,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액이 많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약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눈을 보고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안구건조증도 있고 아까 또 백내장, 녹내장 얘기하셨죠. 이거는 가벼운 증상은 아니죠. 예, 우리가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오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아요. 되게 어떨 때 백내장 온다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이제 노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그런데 이제 되게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런 이제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기력이 딸리면서 이제 이 노안이 이제 수정체가 혼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을 이제 잘 투과시키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뭐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게 보인다든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백내장 있는 분들. 예, 수술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술하는 것도 원인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과로를 했거나 스트레스 받았고 또는 성인병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하는 것은 여기 나타나 있는 이제 망을 걷어내는 이런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결과물만 없애는 거잖아요. 예, 녹내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그 눈에 안압이 상승되면서 시각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경우에는 눈의 그 혈액 순환이라든가 이런 영양 같은 게 공급이 잘 안 됐을 때 이제 변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면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눈에 오는 증상 중에 가장 심각한 증상이 뭘까요? 실명이죠. 예. 실명되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극단적인 증상이 실명이 되는 건데 이런 녹내장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그러면 실명이 될 수 있는 아주 중한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무슨 말씀하신 황반변성 또 얘기하셨잖아요. 요새 보면 황반변성도 꽤 있어요.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운 그 질환명이기는 하지만 그 이제 망막이 이렇게 안구 출혈이 되거나 이래서 안압이 올라가면서 이제 황반에 이렇게 변성이 오는 거거든요. 전에 이제 그 한 50대 초반 되신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아주 몸이 많이 마르시고 예민하게 생겼어요. 얼굴만 딱 봐도 아, 이분 상당히 예민하시겠다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때쯤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 많이 쓰시죠. 또 이제 접대한다고 술 많이 드시죠. 또 체력 관리한다고 운동 심하게 하시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안구 출혈이 한 서너 번 오셨대요. 근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눈이 뿌얘지면서 물체가 이렇게 울렁울렁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셨더니 병원에서 이제 안구 출혈이 생겨서 안압이 올라가면서 황반 변성이 왔다. 그러면서 그 이제 출혈된 피를 긁어내는 그런 수술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거를 하셨어요. 근데도 별로 이제 증상이 개선되는 게 없으셔서 이제 오신 거거든요. 이분도 역시 과로를 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 화가 많이 쌓이신 거죠. 그럼 제가 계속 이 눈 증상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과로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처방이 다 같을까요? 같지 않죠. 예, 원인은 다 제가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 달라요. 수십, 수백 가지의 처방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한의학에서는 처방을 할 때 그분의 성향이 어떤지, 또 사는 방식이 어떤지, 또 이제 이분이 어떤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비록 눈의 증상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시작점은 거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인은 다 비슷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은 다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도 치료를 쭉 해서 눈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약으로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지 참 신기하다 이제 이러셨어요. 그러면 그 증상은 제가 이제 뭐 치료를 잘해드리고 이게 아니고 원인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거를 조절을 하면 이게 같이 좋아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화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개 이제 그런 뭐 황반변성이나 이런 거 치료를 해드릴 때 얼굴에 있는 증상들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얼굴이나 머리 쪽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두통이 있다든지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또 얼굴이 이렇게 열이 오르면서 벌게진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제가 그 황반변성을 치료해드릴 때 같이 좋아지거든요. 또 뭐 그 녹내장이나 백내장을 치료할 때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원인은 화라는 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같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참 치료를 하면서 이제 재밌게 느끼는 부분들이 아, 이게 근본 원인을 조절하면 거기에 딸려 있는 결과들은 같이 좋아지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들 생각하시기에는 아유, 안과, 이비인후과 이런 증상들은 한약으로는 될 걸로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도 한약하면 그냥 보약이나 기운 없으면 보약이나 드셔야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자리에도 그러시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 생각을 좀 바꾸셔서 이제 그 증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타나신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걸 조절하면 이게 다 좋아지는 거고요. 오히려 치료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조절을 잘 탁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럴 때는 이제 병원에서도 뭐 치료를 잘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외에 기능이 잘못된 것들은
한약으로 치료가 굉장히 잘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고 몸을 조절하실 때 이제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